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1000명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죠. 일요일인 오늘 종교시설에 일제히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 주말을 맞아 대면 예배에 참석하려는 교인들로 북적입니다. 선물증들 준비하시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교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QR 인증을 거쳐야 예배당 출입이 허용됩니다.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완료 못한 친구들이 못 오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36명. 주말 검사 수 감소와 폭설 등 날씨 영향으로 닷새 만에 처음 7,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25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하며 전국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했고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85%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118개뿐입니다.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해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고 충북은 1개만 남았습니다. 포항에 있던 환자인데 네.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찾다 결국은 용인까지 보냈어요. 뇌출혈도 있고 뭐 투석이 필요한 분도 있고 폐렴 환자도 있었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이 추가돼 누적 178명까지 늘었는데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까지 마쳤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4건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보다도 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겠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비수도권의 과밀 학교는 등교 인원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려야만 방학이 끝난 뒤 등교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말까지 접종 독려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이제 전 세계 8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각 나라들이 서둘러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한 달 동안 모든 식당과 술집의 문을 완전히 닫는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영국 런던은 중대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동부 도시 네이메엔. 주말을 맞아 도심 곳곳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봉쇄 조치를 하루 앞두고 상점을 돌며 쇼핑을 하는 등 여유를 즐깁니다. Mijn broertje was afgelopen weekend jarig, van de week, donderdag. Ik ben niet de enige die nog dacht, oh, we moeten even snel wat te kopen nog.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전면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식당과 술집, 공연장 등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교도 3주간 폐쇄하고 실내외 모임도 2명으로 제한합니다. Omicron verspreidt zich nog sneller dan we al vreesden. En dus moeten we nu ingrijpen om zoveel mogelijk erger te voorkomen. 프랑스는 불꽃놀이 등 새해맞이 행사를 모두 금지시키는 한편 다음 달부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식당이나 술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일랜드는 술집과 식당 영업을 저녁 8시까지로 제한했고 덴마크는 영화관과 공연장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 런던은 중대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정도로 빠르게 퍼지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Hospital admissions are going up, but also staff absences are going up by massive levels. 영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까지 89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다며 오미크론 확진자가 1.5일에서 3일마다 2배씩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임신부가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떠도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에 걸린 임신부가 출산을 앞두고 병원 40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확진된 산모가 병실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모도 아이도 걱정이 됩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 입원실. 어른용 침대 위에 신생아 한 명이 누워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의 발은 건조한 날씨 탓에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와 함께 단둘이 병실에 격리돼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어제 새벽 1시 반쯤 119 구급차 안이었습니다. 산모는 지난 수요일 출산을 앞두고 병원 입원을 위한 사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재택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급히 119에 도움을 청했고 도착한 구급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산모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의정부와 고양, 남양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16곳에 연락해봤지만 확진된 임산부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산모는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셨고 분만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현장에서 그냥 정지한 상태로 처치만 하고 있었고 산모는 아이를 낳은 지 1시간쯤 지나서야 30km가량 떨어진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도 산모와 아이는 응급실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의 수소문 끝에 이들은 다시 90km나 떨어진 경기도 평택까지 이동한 뒤에야 병실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역시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아이의 아빠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아기를 분유 주고 기저귀 갈고 또 아기가 이제 아직 코로나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르고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옮을까 봐 자기한테. 보건당국은 확진된 산모는 분만 격리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출산 뒤 산모가 머물 코로나 병상이 모두 있어야 해 병상을 찾기 어렵다면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 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전문 이 손길이 필요한데 용품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의 혈액형하고 몸무게도 아예 모르고. 아이는 오늘 오후에서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응 방식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역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 추모식에서 만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후보는 1시간 넘게 별다른 대화 없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주독립에 부강한 나라, 그 꿈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가 튼튼한 똑바른 그런 나라를 저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경쟁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방역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손실보상 50조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추경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후보 직속으로 출범시킬 것을 당에 지시하면서 코로나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코로나 확산이라며 선방역, 후민생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방역 및 치료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 의지를 재차 밝혔고 당정도 내일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공시가격 재검토 기조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불로소득 차단을 외치던 모습과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경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허위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뉴욕대에서 강의를 듣는 사진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07년과 2013년 대학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2006년 NYU,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2006년 6개월짜리 서울대 GLA 과정을 다녔고 이 과정에 뉴욕대 단기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06년 당시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뉴욕대에서 강의를 듣는 보도 사진을 공개하며 민주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러자 민주당은 김 씨가 서울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대에 다녀오고도 별도의 뉴욕대 연수를 갔다 온 것처럼 뒤바꿨다며 이게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과거 경기도가 성범죄가 의심되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수사 의뢰했다며 이 후보는 아들도 수사 의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식을 둔 죄인이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도 선관위에 후보 검증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휴일인 오늘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불이 났고 경기도 파주의 주택에서 불이 나 110살의 노모와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보도에 정혜인 기자입니다. 3층 창문 밖으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거실의 벽면과 가구, 주방까지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애들 막 데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나왔더니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거의 끝자락에 굉장히 불이 컸어요. 40여 분 만에 불이 꺼진 집 안에서는 70대 부부와 이들이 모시던 110살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견된 거 맞아요. 다 심정지 상태였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모가 쓰던 방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물을 뿌려댑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방장비 50여 대와 1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불은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1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점포가 좀 촘촘히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4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덧 성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못 받은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애들이 생존권이고 그 돈이 없으면 애들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이탈 당하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A씨의 전 남편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50살 회사원 홍모 씨, 홍 씨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 55살 김모 씨도 15년 가까이 6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주실 의향 없으신지. 돈이 없는데요. 기자 양반이 내 입장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끊어도 되죠. 아니 저는 줄 의향은 있고 지금 뭐 그 사람하고 감정 문제가 섞여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인데. 명단은 3년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주거나 절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여가부에 내면 명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추가로 양육비 미지급자 9명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7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된 어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경남 하동의 윤상기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이 출판한 책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행사를 취소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말이죠. 박종훈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행사장. 들어가는 도로 옆은 물론 주차장에도 차량이 가득합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얘기를 나눕니다. 긴 줄을 따라가니 빨간색 단상 위에서 한 사람이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윤상기 경남 하동 군수입니다. 자신의 책 수백 권을 쌓아두고 출판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행사가 열린 어제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된 첫날이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곳곳에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취소한다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안에서는 하동군 방역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본인의 출판기념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더욱이 불과 하루 전에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잠시 멈춤을 호소했던 군수가 개인 행사를 버젓이 연 겁니다. 이건 행사를 취소한 게 아니라 행사를 그냥 진행하는 거 아닌가,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윤상기 군수는 하루 전 출판 기념회를 취소했지만 방문한 사람 100명 정도에게 사인을 해주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소하고 내가 걱정이 돼서 뭣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오면 뭐 인사도 하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다가. 윤 군수는 지난 2월에도 하동군 공무원의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공개될 때는 얼굴 등을 철저히 가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민간인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5년 전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김모 씨. 김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달아났고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술, 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화하십니다. 이후 김 씨는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검사 스폰서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강제로 포토라인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신원이나 초상을 공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당시 검찰이 김 씨 체포 사실을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고 김 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며 얼굴 등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상권을 방어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한편 김 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3년 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을 거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횡령해 적발됐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특식 비용을 교사들이 사적으로 사용했고 운동부에 필요한 옷인 것처럼 산 뒤 반품까지 해가며 돈을 챙겼습니다. 학교는 이 교사들을 파면 해임 처분했고 교육청은 추가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지난달 이 학교 교사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됐습니다. 체육부장 교사 등이 씨름부 학생들의 특식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먹지 않고 일부 교사들이 어울려서 그 비용을 본인들이 이제 사용한 것이고요. 학생들의 옷을 사서 반품한 뒤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는 등 피복비도 횡령했습니다. 씨름부 예산이 이렇게 빼돌려지고 있었지만 피해자인 학생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는 업체에 제공할 물건을 사야 할 돈으로 개인 건강식품을 사는가 하면 특강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있지 않은 학생들을 더 과대하게 이제 명단에 집어넣고 허위 명단을 가지고 수업을 한 것처럼 이제 해서 그 수당을 이제 받은 거죠. 대전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횡령 금액만 2,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고 학교 자체에서 이럴 수 있나라는 많은 교사들이 놀라기도 하고 교육청은 드러난 것 외에도 추가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운동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연인 간 폭력의 실태와 경찰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합니다. 또 여성을 상대로 한 연인 간 폭력 범죄의 특징과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법과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마지막 한 장 남은 베이징 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스노보드의 이상호 선수는 시즌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면 그대로 올림픽이 좌절되는 살얼음판 승부. 하지만 팀킴의 샷은 더 냉철했습니다. 이엔드 상대 스톤을 정확하게 걷어내면서 단숨에 3점을 뽑아내 기선을 잡았습니다. 8엔드엔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김은정이 2점을 따내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승리와 함께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은 선수들은 그제서야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베이징행 티켓이 걸린 길목에서 숙적 일본에 2번 모두 패하며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압박감을 이겨내고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역시 메달보다는 좀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올림픽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드 간판 이상호는 월드컵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평행대회전 결승전에서 스위스의 카비젤과 맞붙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을 펼쳤지만 0.06초 차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시즌 2번째 은메달을 추가했고 4번의 월드컵에서 결승만 3차례 올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올 시즌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좋은 성적으로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내년 1월부터 있는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2살 아들과 함께 감동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타들의 스타라는 말처럼 여전한 인기도 확인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2인 1조로 펼쳐진 이벤트 대회. 우즈는 12살 아들 찰리와 짝을 이뤘습니다. 아들 찰리의 멋진 어프로치 샷을 아빠 우즈가 감동적인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샷 하나하나가 힘겹고 매 홀을 카트로 이동해야 하지만 든든한 아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버디 퍼트 실력에 몸동작까지 아빠를 쏙 빼닮은 찰리.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우주는 갤러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아들과 함께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보기 없이 10언더파, 1위에 세 타 뒤진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Just everything. The whole. I mean, I wish I could have walked, with him and been with him, each and every step like I was last year. Physically, I'm unable to do that. 인기도 여전했습니다. 우주의 주위를 쭈뼛쭈뼛 서성이다 수줍게 다가서는 이 선수. 여자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입니다. Yo, Nelly, yes. You got it. Done deal. Absolutely.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계 1위도 우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Dream come true. 10달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까지 섰던 골프 황제. 아직은 제대로 걷기도 쉽지 않고 정식 대회 복귀도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재기를 위한 우주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은 가슴 뭉클한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민병호. 눈구름이 물러간 뒤로 겨울 추위의 힘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부는 온풍에 햇살까지 더해져서 오늘 낮 서울의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껑충 올라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추위 없이 공기도 깨끗하면 좋겠지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불어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서쪽과 대구 지방의 일평균 농도가 나흘 만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화요일인 모레는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방으로는 바람까지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산맥을 타고 오르면서 현재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도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눈이 날리면서 약간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아있는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고요. 출근길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도 좁혀지는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3도 등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온화하겠고요. 성탄절인 토요일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